잠들기 전 잠깐 휴대폰 봐야지 하다가 새벽이 훌쩍 넘어버려 조급한 마음으로 잠이 드는 밤. 매년 초가 되면 다이어트, 금주를 계획하지만 결국 퇴근하고 집에 오면 냉장고를 뒤져 맥주 한 캔을 따고 있는 모습. 이번엔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또 야식만 시켜 유튜브 보고 있는 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나요?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상의 개선이 없이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밖에 살 수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고 보다 나은 삶으로의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장.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습관은 어떠한 목적을 띤 행동에 의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면 정수기가 있는 곳으로 가 냉수 버튼을 누르고 컵에 물을 받아 마시게 되죠. 또는 살이 쪄서 내 모습이 흉해 보이니 살을 빼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해 먹을 것을 제한합니다. 즉 목이 말라서 또는 내 모습을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등 어떠한 목표에 의해 행동을 하는데요. 이 행동들 중 강한 자극과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뇌리에 박히게 되면 처음 우리가 습관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목표와 분리되어 디폴트 행동으로 자리 잡아 의식 없이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떠한 강렬한 자극인 도파민을 통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의 시냅스, 즉 길이 형성되고 또다시 그러한 자극이 들어오면 있던 길을 강하게 다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뇌세포 간의 길을 만들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 원래 습관이란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이미 뇌 속에서 시냅스들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들로 인해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실험 내용이 있습니다. 1. 파블로프의 도구적 전이 실험. 파블로프는 종소리와 먹이를 연합시켜 조건 반사를 학습시킨 뒤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지렛대를 더 자주 누르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는 즉 누군가가 흡연하는 모습을 보거나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 가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즉각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2. 스트룹 효과. 스트루프 이펙트. 스트룹 효과란 읽기 자동화된 정보와 색상, 식별 정보가 충돌할 때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오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실험 내용은 참가자에게 색깔 이름이 적힌 단어를 제시합니다. 빨강, 파랑, 초록 단어의 의미와 글자 색을 일치시키거나 불일치시키는 두 조건을 설정합니다. 일치 조건은 빨강이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불일치 조건은 빨강이라는 단어를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참가자에게 글자 색상을 말하게 하거나 색상을 인식하도록 지시합니다. 실험 결과 일치 조건에서는 반응 시간이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반면 불일치 조건에서는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오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단어 읽기 과정과 색상 인식 과정 두 과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룹 효과는 자동화된 행동과 새로운 의도적 행동이 충돌할 때 반응이 느려지고 오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를 습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반복한 행동 습관은 자동화되어 무의식적으로 실행됩니다. 새로운 행동으로 바꾸려 할 때 뇌는 기존 습관 경로와 새로운 선택 경로 사이에서 인지적 충돌을 겪습니다. 이 충돌 때문에 집중력과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고 자연스럽게 습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스트룹 효과는 자동화된 반응을 억제하고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 힘든 이유는 뇌가 자동화된 행동 패턴을 쉽게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스트레스가 습관에 미치는 영향.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왜 나오는지 의문이 생기지요? 스트레스는 바로 우리 뇌의 통제구역인 전전두피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뇌의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전전두피질의 역할은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목표에 대한 정보를 마음에 담아두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마음에 담아두고 차를 몰고 파티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술 한 잔을 건네면 술을 마시고 싶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에 거절하겠지요. 또는 다이어트 중이니 커피는 시켜도 케이크는 시키지 않는 행위처럼 이는 전전두피질이 목표를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전전두피질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충동적인 행위인 습관이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4.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영영 이 나쁜 습관들을 달고 살며 영원히 함께해야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한번 형성된 습관은 영원히 함께해야 합니다. 이게 뭔 뚱딴지 같은 결론이냐고요? 아직까지 기존에 형성된 습관을 완벽하게 없애는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강력한 시냅스를 만들어 기존에 연결된 시냅스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일부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여러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다양하게 실험해가며 적용하시면 됩니다. 1. 대체할 새로운 습관 만들기. 우리는 가끔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주섬주섬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끔 많은 양의 간식을 다 먹은 나를 보며 깜짝 놀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과자로 손이 가는 나의 손을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볼을 사서 손으로 쉬고 누르는 동작을 계속하거나 영화를 볼 때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입을 쉬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존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른 새로운 대체된 행동을 습관화시켜서 기존의 습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2. 선택 설계 초이스 아커텍처.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의 유명한 저서 넛지에서 소개된 바 있는 선택 설계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택 설계란 어떠한 의사결정 상황이든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의 환경의 설계에 따라 어떠한 선택을 독려되고 다른 선택은 밀려 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환경을 설계해서 의식적 노력 없이 좋은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손질된 채소, 저칼로리 과일 등 건강한 음식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과자 고칼로리 음식은 창고나 또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식 등은 적은 양으로 소분, 포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보다 좋은 선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3. 엄격한 본인만의 규칙 사용. 이는 매우 단순한 규칙이지만 효과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폐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바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다 강력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을 하면 500만 원을 어느 단체에 기부하겠다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면 손쉽게 흡연을 할 수 없겠지요. 또는 술을 마시게 되면 석 달 동안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겠다고 가족에게 선포하는 방식 등도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4. 새로운 장소. 애시당초 우리가 행동을 멈추는데 얕은 우리의 의지력을 기대하는 것보다 유혹을 없애는 것이 유용합니다. 의지력이라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거부하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의지력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이미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의지력의 부족함을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유혹하는 환경을 만들어선 안 되겠지요. 욕구에 저항하는 빈도를 낮추고 욕구 자체를 더 적게, 더 약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침대에 눕기만 하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는 습관은 퇴근 후 바로 집 근처 산책 코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침대 대신 산책을 루틴화시키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연스레 감소시키는 상황이 된 것이죠. 또는 공부를 해야 하지만 집에는 유튜브, 게임, TV 등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집 근처 도서관이나 카페를 가서 공부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장소를 바꾸면 뇌가 이 공간이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더욱 집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5. 행동 변화 관찰. 이는 작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인식시키고 이로 인해 동기가 유발되어 그 행동을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이라면 간식을 안 먹고 매일매일의 체중을 재보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유발을 일으켜 계속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내가 목표하는 결과에 도달하면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다른 방법들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6. 마음챙김. 마음챙김이란 의지력과 절제력을 높이는 명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해드린 전전두피질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우리 몸의 자극제인 도파민을 낮추고 모든 자극에서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욕망을 낮추고 집행통제 기능을 높여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위의 여러 방식을 병행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맞는 한 가지 방법을 잘 선택하시어 좋은 습관으로 인한 시냅스를 더욱 강화시켜
보다 나은 삶으로의 개선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